부채꼴이죠? 부채꼴인데 너를 OAB를 3등분한 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뿅. 근데 너가 4분의 3파이에요. 3등분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각각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분의 파이인 상황. 그랬을 때 뭘 물어보고 있냐면 호의 길이를 줬죠. AB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3파이라는 얘기는 너의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때 구하고 싶은 거는 사다리꼴 PA, BQ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도형을 어떻게 잘랐냐면 이렇게 생긴 오각형, 이 오각형에서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을 빼서 구했어요. 오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3개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죠? 삼각형 한 개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사인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너가 3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 그거에서 요 밑에 거를 뺍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역시 4의 제곱까지는 똑같고 사인 4분의 3파이가 돼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차피 너랑 너랑 사이 값이 같죠. 그죠? 그래서 도형에서 도형을 빼는 방식으로 구해봤고 다음에 33번 보게 어머니한테 전화 좀 받아달라고 전해주세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오면 전화 좀 받으시고. 저요? 아니, 보규. 아, 저요? 어머니한테 저번에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자, 부채꼴의 형태가 부채꼴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부채꼴. 그때 너의 넓이가 1일 때 현 AB의 길이를 구해달래. 넓이를 줬죠. 이렇게 생겨서 너가 1이고 구하고 싶은 건 현의 길이에요. 이만큼. 지금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 1 곱하기 세타. 세타는 너가 1이니까 2가 나와야 되죠. 그죠?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나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나왔고 나는 그걸 바탕으로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거의 일관돼요. 어떻게 하냐면 너에서 너에다가 수선의 반을 내려서 반토막을 내서 이만큼 구한 다음에 너에다 곱하기 2를 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2짜리니까 이만큼은 각도가 1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너에야 사인 값을 곱하면 되죠. 사인 1이 나와요. 이만큼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가 1이에요. 1. 위치가 상표. 사인 1 곱하기 사인 이렇게 곱하기 그래서 답이 2 사인 1 이렇게 나온다. 36 36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나요? 이걸 물어봤어요. 37번 해줄게요. 37번 이 표현이 이제 지금의 현 교육과정에서는 다소 안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저번에 알려줬죠. 시컨트, 코시컨트 각각 코사인 분의 1, 사인 분의 1을 뜻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인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와 P에 대해서 OA, OP로 나누어진 두 부채꼴의 넓이 중 작은 것이 3분의 5파이래. 네? 그럼 어떤 상태냐면 너가 2콤마형이 여기 있고 너가 A 즉 OA라는 건 이렇게 있죠? OP라는 반직선 OP라는 선분이 어디일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넓이가 3분의 5파이라는 거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5파이라는 얘기죠? 6분의 5파이라는 얘기죠? 이거 맞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심각이 6분의 5파이라는 거는 어느 쪽에 있을 수 있냐면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6분의 5파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6분의 5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즉 P값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동경 OP가 나타낸 가격 그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시컨트 코시컨트 곱한 것보단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요거죠. 코사인 분의 사인 너가 코사인 분의 1 곱하기 사인 분의 1. 자, 요게 되겠대.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P2가 여기에요. 만약에 뭐야? 그럼 탄젠트 값이 얼마냐면 루트 3분의 1이지. 그지? 요가 요때가 30도니까 이만큼 6분, 이쪽 6분의 5파이. 얘 여기 6분의 5파이. 어쨌거나 요 녀석의 각도 입장에서 탄젠트 값은 루트 3분의 1이 됐을 거라고. 그럼 너가 루트 3분의 1 그리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널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좌변 루트 3분의 1 너가 너 역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끼리 곱하면 플러스 되죠? 루트 3분의 2 1분의 2 이렇게 되나? 곱했더니 어때요? 오른쪽이 더 큰 거? 맞죠? 이건 가능하죠. 만약에 이쪽이면 탄젠트 값이 뭐가 나오냐면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와요. 코사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너가 2분의 루트 3인데 역수니까 루트 3분의 2 사인 값은 양수로 나오죠. 1분의 2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부동호가 맞지가 않죠.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너가 아니고 너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을 찾았어요. 동경을 찾고 나서 사인 빼기 코시컨트니까 사인 분의 1이죠. 그럼 너 빼기 마이너스 이거 하고 싶군요. 답이 그래서 2분의 3이 나온다. 넘어가서 43번 숙제 질문의 양을 보아하니 숙제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자 이거 하고 수도 간단하게 풀고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43 봅시다. 정사각형 ABCD인데 부채꼴 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이렇게 생긴 도형을 어떤 식으로 이제 넓이를 구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겼거든. 슉 슉 그림 계절 그렸고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너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풀 겁니다. 그죠? 어차피 대칭인 건 보여요. 직관적 요구 정도는. 그럼 내가 도대체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얘기인데 보조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이만큼을 요 부채꼴에서 빼면 돼요. 맞아요? 그럼 난 봐봐.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자 너는 너 빼기 너예요. 이거 맞아요? 약간 초동산수 같고 너는 뭐냐면 요 부채꼴에서 정삼각형을 뺀 것과 똑같아요. 빼기 정삼각형 요걸로 할까? 요거죠? 맞아요? 널 넣을게요. 너는 그렇다면 너는 부채꼴 빼기 부채꼴 더하기 정삼각형 맞나요? 얘가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너는 빼고 너는 더해지겠죠. 근데 이걸 빼면 실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봐봐. 요 부채꼴이나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보시다시피 한 변의 길이 2짜리 6이에요. 6짜리예요. 그죠? 그리고 너의 각도는 30도가 될 거고 6분의 파이
너의 각도는 3분의 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중심각 6분의 파이짜리에서 3분의 파이짜리를 빼면 그냥 6분의 파이짜리를 뺀 거랑 똑같이 되죠. 그래서 실제 이 식은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요 정삼각형에서 빼기 중심각이 6분의 파이짜리 부채꼴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얘는 쉽죠? 각각 구하기 쉽죠? 얘는 4분의 루트 3 6의 제곱 마이너스 중심각 크기가 6분의 파이짜리니까 2분의 1 6의 제곱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온다. 됐죠? 자, 됐고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원에 속하고 이번 4월 모의고사는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번 4월 모의고사는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면 얘는 자주 등장하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올해 출제가 안 되면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으니까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올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이번에 안 나왔다는 거는 조만간에 또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분계수 도함수 쪽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킬러에 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22번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사실은 22번 아니면 14번, 뭐 13번 이 정도 객관식 준 킬러 아니면 단답형 킬러에서 많이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크게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미분계수와 도함수 먼저 미분계수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미분계수라는 거를 말로써 표현한다면 미분계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미분계수 단원을 시작할 때 항상 요것부터 시작을 해요. 뭐부터 시작하죠? 미분계수? 정의를 할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미분계수라는 거는 원래는 평균 변화에 대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떠한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의 상황을 관찰을 하는 게 바로 미분계수예요. 평균 변화율 극한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어떠한 함수 fx가 있을 때 내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둘의 평균 변화율을 하는 거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죠. 그죠? 너가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너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근데 두 개의 점 중에서 b가 됐건 a가 됐건 한 점을 다른 점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점점점 접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b를 a로 보내봅시다. b를 a로 보내버리면 얘가 일로 다가가죠? 그럼 둘을 연결한 이 직선이 어떻게 다가가냐면 점점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에 다가갑니다. 그죠? 이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자체가 a점에서 접하는 이와 같은 직선에 다가가니까 우리는 이 평균 변화율이 어디로 다가가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가요. 그러다 보니까 b가 a로 갈 때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가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f'a로 표현했죠. 이것을 극한의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리미트 b가 a로 다가갈 때 너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렇죠? 뭐 이런 표현들 자체가 평균 변화율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익숙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이와 같았고 우리가 미분계수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극한에 대한 다양한 연산을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배웠단 말이야. 극한의 무슨 뭐 수렴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극한끼리 뭔가 더하고 뺀다든지 곱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한테 어떠한 극한을 줄 테니 그 극한을 가지고 또 다른 극한의 형태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극한 단원에서 그 짓을 했듯이 미분계수라는 것도 특정한 어떠한 특수한 극한에 해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특수한 극한의 형태를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이쪽에서 종종 출제가 된다. 그래서 극한의 형태를 미분계수로 바꾸기도 하고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을 거꾸로 구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 제곱 분의 f 2 더하기 2h 제곱 빼기 f2 가 3이래요. 그때 f' 2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거 대표적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극한 하나 주고서 갑자기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달래. 그럼 너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기본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미분계수식은 항상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분모자 분모에다 2를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2를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너가 2분의 3이 됐고 사실은 이만큼은 2에서의 미분계수가 아니라 너는 사실은 어디서의 미분계수예요? 2의 옹칸에서의 미분계수죠? h제곱이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h값이 줄어듦에 따라서 h가 0으로 다가온다는 거는 0보다 작은 데서도 올 수 있고 0보다 큰 데서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h제곱을 해보니까 h제곱이라는 거는 h값이 0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항상 제곱됐을 땐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죠. 그래서 얘는 항상 우미분계수 형태예요. 그래서 요렇게 주고 이걸 물어봤을 때 너가 2분의 3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너랑 서로 같아야 되죠. 그렇다는 건 너의 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이런 거 줄 테니 이런 거 구해봐라 하는 경우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는 어때? 자, f'E가 거꾸로 뭘 줬어? 근데 f'E가 2분의 3이래. 그랬을 때 주어진 이렇게 생긴 극한을 막 구해달래. 그러면 너에서 너로 가는 거는 fx의 미분 가능성을 굳이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f'E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2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좌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주어진 정보 입장에선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미는 2에서 미분 가능하고 좌우 미분계수가 동일하게 2분의 3이다 라는 뜻이고 너의 뜻은 2에서의 우미분계수가 2분의 3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 수가 있다. 극한 식변형 같은 것들 이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미분 가능성 판단 미분 가능성 판단은 정말 별이 5개입니다. 장수 돌침대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주어진 스탠다드 타입이 있고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케바케 함수 다 나눠가지고 직접 미분해서 좌우미분계수 비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미분 가능과 미분 가능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연히 미분 가능이겠죠. 그죠? 언제만 제외할까요? 당연히 언제일 때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나누기 0이죠. 나누기 0 불가 즉 함수끼리 서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사직 연산을 했을 때도 미분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곱하거나 나누는 부분은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연속이랑 동일한 논리로 그냥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뿔마가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뿔마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두 번째 곱하는 것까지도 괜찮죠. 나누는 건 여러분이 함수끼리 서로 나눈 걸 미분할 줄 모르잖아. 미적분에서 배워요 사실은. 근데
분모가 이제 0이 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미가랑 곱하기 불연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가인데 곱하기 연속인데 미분 불가가 있습니다. 이 상황. 그래서 어떤 fx가 얘가 미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너 fx 있고 gx가 있다고 할게요. 너의 불연속점이 x는 a라고 합시다. 불연속이래. 근데 둘이 곱해서 미분 가능해졌대. 근데 fx는 다항함수래요. 너가 다항함수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x 빼기 a라는 거를 역시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연속성에서도 우리가 얘가 a에서 불연속이면 fx를 곱했을 때 x는 a에서 0이 돼야 되죠.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였죠. 근데 얘는 단순하게 인수로 갖지 않아요. 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게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3년 전 수능에 나왔어요. 수능에 정확하게 요 표현을 가지고 바로 풀어낼 수 있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죠. 3년 전 아니죠. 2년 전이죠. 그 다음에, 요거, 미가랑 연속일 때, 근데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경우, 얘가 대표적인 함수가 절대값 x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럼 너에다가 너를 곱했을 때는 역시 얘가 x는 a에서 미분이 안 되는 형태라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뭘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 마이너스 a의 1승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얘는 사실은 연속성과 거의 똑같죠, 형태가. 얘가 좀 독특하죠. 불연속이랑 미가랑 곱했을 때 내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더라. 요게 이제 미분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얘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자,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죠? fx는 연속함수라고 할게요. 연속함수. 자,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내가 절대값 fx를 했는데 원래 fx가 미분이 안 되던 점이 있었어. 근데 절대값을 취했더니 미분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다시 한번 나의 질문은 이거야. 원래는 미분이 안 되는 점이었어. 근데 절대값을 씌웠더니 절묘하게 미분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예요.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봐. 연속함수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점에서 뭐 함수값이랑 좌우극한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좌우 미분계수도 존재를 할 거 아니야 일단. 그럼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너에서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쓸게요.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f'A 마이너스랑 f'A 플러스가 서로 달랐는데 but 이게 되냐는 거야. 너의 절대값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지. 절대값을 씌워서 같아질 수 있냐는 거지. 언제 가능해요 이거? 봐봐. 이게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f'A 마이너스랑 f'A 플러스랑 어떻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서로 어때야 돼요? 같고 0이라는 얘기야. 이 상황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끼리 같다는 거는 완전히 값이 서로 같거나 아니면 크기는 같되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그렇다는 건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 각각 절대값 씌웠을 때 서로 같다는 건 둘 다 서로 같거나 더해서 0이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거 수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얘는 서로 같지는 않을 거냐. 왜 미분이 안 된다며. 서로 다르다며. 그러면 합이 0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서로 다르면서 이렇게 합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겠냐는 거지. 절대값 씌웠을 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연속이면서 처음에 미분계수가 달랐을 수 있잖아. 그지? 처음부터. 안 돼? 없지 않아요?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너랑 서로 같이가 않죠? 합이 0이 되지가 않죠 지금? 그래? 그러면 만약에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뾰족했어. 내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 있어. 만약에.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럼 여전히 미분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너에서 변화가 있는 순간은 이 점이 0이 되는 순간밖에 없어요. 즉 부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긴 이런 형태밖에 없다고. 근데 너랑 어떻게 같겠어? 얘는 같지. 얘는 원래 서로 같은 거고. 근데 절대값 씌우면 오히려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던 게 미분이 가능하게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은 첫 번째 요걸 이제 신설하는 거예요. fx가 미분 불가능한 점. 자, 미불인 점에서 미분 불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절대값 함수는 fx가 연속 함수이기만 했다면 원래 미분이 안 되는 함수는 여전히 미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불연속 함수는 어때? 이거 가능하지. 절대값 씌워서 올라가서 딱 만났어요. 어때? 미분 가능할 수 있죠. 불연속 함수는 가능해요. 근데 연속 함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좀 일반적인 판단인데 내가 그러면 원래 fx는 미분이 가능했던 점인데 공교롭게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이 안 되게 바뀌었을 수가 있잖아. 왜 절대값 씌우면서 뾰족해지는 경우 있잖아.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면 fx가 fa가 0이면서 f'a가 0이 아니면 x는 a에서 미분 불가해요.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미분 가능성은 이 부분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함수값은 0이 됐는데 너의 미분계수가 0이 안 된다면 나는 그 점에서 절대로 미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너는 x는 a에서 단일근을 가진 경우를 가지면 미분 불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사실은 연결이 되냐면 얘는 여러분 이제 뒤에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 기억나죠? fx는 k의 실근의 개수죠. 너를 gk라고 정의를 하는 실근의 개수로 정의하는 함수, 이런 함수 있죠. 그죠? 얘의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절대값 fx 빼기 k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는. gk와 hk는 아주 흡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흡사해요. 무슨 소리냐? 봐봐. fx가 이렇게 있어. 그럼 k가 이렇게 지나가. k가 만약에 이때 gk는 얼마야? k가 이렇고 fx가 이러면 gk는 얼마냐고, 함수값이. 3이잖아. hk는 얼마겠어? 너랑 만나되 단일근인 것들이 의 개수가 hk예요. 단일근이 되면 미분이 안 된다며.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hk라고 했다며. 3이라고 너도 똑같이. 만날 때 단일근으로 만나면 너랑 똑같아요. 근데 이런 때는 어떻게 했어? 이때는 gk는 얼마야? 둘인데 hk는 1이지. 이때도. 즉, 너랑 너일 때만 gk와 hk의 값이 서로 다르고 그 외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써? 어차피 근이 한 개고 단일근이자. 그러니까 hk랑 gk랑 형태가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관계와 요거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 같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 의미 자체가 fx는 k를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미분 가능성 보겠다는 거는 접하지 않는 점의 개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 함수 기준에서는 단일근의 개수를 보는 형태가 된다. 넘어가서 도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와 관련된 식변형이 있는데 걔는 뭐 어렵지는 않고 뭐 무슨 미분법 뭐 이런 거 있고 괜찮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문제 좀 어려운 것들 몇 개 있고 문제 어려운 거 간단히 몇 개 풀고 마치게 문제를 조금만 볼게요. 이쪽은 도함수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것들이 다 안 나오고 이 정도 미분 가능성, 미분 계수의 식변형, 평균 변화식 형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까지 여러분이 꿰고 계시면 좀 좋겠다. 앞에서부터 조금만 풀게요. 이거 그냥 쭉 풀고 마칩시다. 아마 한 9시 조금 넘으면 마칠 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를 안 받기 때문에. 자. 응? 그래. 자, 0 아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X값이 0부터 A까지 변화할 때 너의 평균 변화율이 이와 같대. 그때 F'1의 값을 구해달래요.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냐면 fx를 여러분 뭐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fx를 구하려고 애를 써요. fx를 구할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평균 변화를 줬다는 건 평균 변화율 식을 쓰시면 되고 분명히 미분 계수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을 잘 계산만 하시면 돼. 한번 해볼게. 0부터 a까지니까 a 마이너스 0 나누기 너가 f a 마이너스 f 0 너가 뭐냐면 3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플러스 1인 상황입니다. 그죠? 이 상황이고 그때 f'1의 값을 구해달래. 그래? 그럼 나는 a 자리에다가 지금 어쨌거나 0부터 a까지의 변화율을 이렇게 준 거죠? 그럼 난 fa가 표현이 나름 되네. fa는 이쪽에다 곱하시고 넘어가면 3 a 3승 4 a 제곱 a 더하기 f0 이렇게 나와요. 되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먼저 a 자리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있어요. f1은 너 얼마야? 7 더하기 f0이니? 맞나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뭘 만들 거냐면 1로 가는 미분계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리미트 a를 1로 보낼게요. 응? 아 여기 8이니? 땡큐. a 마이너스 1분의 f a 마이너스 f 1 이게 바로 f 프라임 1이 되겠죠? 갖다 넣어보시면 이 부분에서 f0이 없어져요. 그죠? 요거 a 빼기 1 약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3 a 3승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8 나누기 a 빼기 1 극한 a는 1로 요거 극한 계산하시면 끝난다.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법이에요. 됐나요? 물론 이거 이 상태에다 그냥 x 넣고 양변 미분해서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저게 정석풀이고 넘어가서 2번 잠깐 보세요. 다항함수 fx 밑줄 어찌됐건 다항함수 조건을 줬고 그때 f'a의 값과 동일한 걸 구해달래. 그럼 기억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마이너스 h 어쨌거나 a에서 a 빼기 h를 빼면 분모에 있는 h가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a에서의 미분계수 표현이 되고 참이 되겠죠? 참이 됩니다. 니은번을 보시면 a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fa인데 분모에 h가 있어요. 근데 난 h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안 맞잖아. 분자 분모에 h를 곱하면 사실 얘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0. 이거 극한 자체가 0으로 가버려요. 틀렸고. 디귿번. 너가 x가 마이너스 a로 가죠? 근데 x 플러스 2a를 마이너스 a를 보내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정확히 0으로 가죠. 그죠? 왜? 너 fa로 가고 fa로 가잖아. 근데 서로 뺀 게 분모에 있죠. 그럼 뺀 게 분모에 있고 너는 평균 변화율의 형태 근데 a로 정의역이 다가가고 있으니 너는 f' a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이 기억 디귿이 나온다. 어렵지 않다. 3번은 조금 어려운데 자, 3번은 식변형 하나만 보시면 되고 f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를 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거를 줬는데 내가 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 식변형이 x 자리에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된다고 했으니 x에다가 EX-를 넣으세요. 이렇게. 그럼 x 대신에 EX-를 넣으면 왜 안 맞지? 안 되네. 안 되겠다. 이거 양변에다가 너 빼기 너로 나눕시다. 너가 x 빼기 1로 나누고 너 빼기 너, 그리고 x를 1로 보낼게요. 뭐야? 2분의 3부터 5까지 평균 변화율이죠? 미분계수 본이 아니네? 뭐야 이거? 그럼 2분의 3부터 5까지니까 2분의 3을 넣으면 되나요? 5를 넣으면 되나? 아니네? 2분의 3 넣으면 되네? x에다 그냥 2분의 3 넣으면 되죠? 너에다가 2분의 3을 그냥 대입을 하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f5가 되고 너가 f 2분의 3이 되죠. 즉 f5 빼기 f 2분의 3을 주겠다는 거지. 그럼 5 빼기 2분의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x자리에다가 2분의 3 대입해서 이걸로 나누시면 평균 변화를 표현이 되는구나. 넘어가서 4번이 조금 어려워요. 4번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상황일 거라서 여러분이 이제 좀 익숙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치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0이 아닌데 fx는 0보다는 크대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fx는 분명히 2x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고, 그리고 f0은 0, g 0은 3이 돼요. 그때 구하고 싶은 거는 g'0의 엽수를 달래. 그럼 봐봐. 지금 내가 f0이 0이거든? 근데 fx는 항상 0보다는 크대요. 언제? x가 0이 아닐 때. 그럼 x가 0인 경우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f0이 0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이거 의미하는 바 자체가 뭐죠? fx는 0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나 같고 0일 땐 0이야. 0 주변에서는 0보다 커야 돼요. 어떤 모양이 되겠어? 접하는 모양이 돼요. 이거를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애초에. 증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 이거 f0 뺀 다음에 x 빼기 0,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고 좌우 극한해서 샌드위치 정리해서 f'0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 증명 과정 자체는 이제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고 그냥 이렇게 부등식 나왔고 근데 0일 때 어떤 함수값에서 0이라고 했다면 그 주변에서 0보다 커나 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 x축과 접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서 똑같이 한 번 더 쓰입니다. 보세요. 너라는 함수를 hx라고 할게. 사실은 너를 다 넘긴 거를 h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너가 hx.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 hx라는 함수는 잘 생각해 보시면 너에다 0을 막 대입해 볼게. 어떻게 나와? 0 대입하면? 정확히 얼마 나와요? h? 0은? 0 나오죠? 그죠? 왜냐면 너가 3, 0, 마이너스 3. 그래서 정확히 0이 나와요. 그래? 그럼 다시 이게 나왔네? 그럼 당연히 h'0은 얼마예요? 너 역시 다시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얘는 이번에 거꾸로 접한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0에서 접하되 대신 위로 볼록하게 뭐 이렇게 접하겠죠? 어찌됐건 h'0이 0이라는 거야. 그럼 요거 미분해서 0 들어가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g' 0 빼기 f' 0 빼기 2는 0이 되니까 우리는 f 어디 갔어? f'0이 아까 0인 거 찾았죠? 0이니까 넘어가면 g' 0이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접하는 관계에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보통 킬러 문항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 부등식 주고 어떠한 근의 존재성을 준다면
항상 0보다 커나 같거나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해야 된다. 미분계수를 준 거다. 이런 얘기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같은 건 쉽죠. 6번도 어렵지 않은데 6번 보시면 너는 이번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1에선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진 않대. 그럼 위아래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에서 1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아래다 1 넣어서 0 되는 거는 A값이 2개가 나와요. 그 2개 중에서 안 되는 거 하나 있고 되는 거 하나 있겠죠.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서 7번 한번 볼까요? 자, 7번은 기왕이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되게 편하긴 편해요. 먼저 x는 1이라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얘는 1일 때 일단 0이죠. 둘 다.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0이고 먼저 마이너스라는 기울기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fx라는 함수는 당연히 x는 1일 때 미분이 안 되는 형태인 거 보이죠? 그죠? 저 미분계수 다르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너 빼기 너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요 니은번의 형태는 분명히 뭐냐면 f1에서의 우미분계수 형태죠. 그죠? 우미분계수 형태죠. 우미분계수인가? 아니잖아. 우미분계수 아니잖아. f1 플러스 eh에서 1 빼기 h 뺀 거니까 그냥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 볼게요. 어차피 0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너가 f에 1 더하기 EH 빼기 F에 1 빼기 H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을 주어진 함수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우미분계수 너 요거 1 더하기 EH는 2분의 1 x 빼기 1에 넣어야 되지. 너를 2분의 1 x 빼기 1에 넣은 거니까 1 더하기 EH 빼기 1 넣어서 약분하고 H가 남죠. 그 다음에 여기 1 빼기 H 얘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x 빼기 1인데 1 빼기 h 빼기 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얼마가 나? 너가 마이너스 1 없어지죠? 플러스 h 돼서 너가 2h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얼마 나와요? 3분의 2 나오는 거 맞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3h분의 2h가 나오죠. 너 2분의 1 됐고 넌 2분의 1 그죠? 2분의 1 없고 3분의 1인가? 뺀 건가? 뺀 건 내가 쓴 거잖아. 그지? 플러스 맞아요. 그럼 너가 3분의 2가 나와요. 즉,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즉, 여기가 그냥 0으로 가는 극한이었으면 없었을 거라고.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는 해보면 다르거든. 대신 0 플러스만 놓고 봤을 때는 한쪽 극한만 계산해봤더니 얘는 충분히 가능하구나. 디귿번. 너가 이번에는 0 마이너스에서 극한이 존재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번에는 식이 거꾸로 들어갑니다. 1 플러스 2h가 아래 식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니지? 1 플러스 2h가 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1 플러스 2h 빼기 1 이렇게 마이너스에 너가 1 마이너스 h는 아래 식에 들어가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나누기 3h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1 없어지고 마이너스 h 나오죠? 너가 1 없어지고 플러스 2분의 1 h가 나오죠. 2분의 5h 되는 거 맞니? 아닌데 너가 마이너스잖아.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h가 된다. 그럼 3h 날리고 마이너스 2분의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서 극한 계산하는 형태인데 뭐 그닥 미분계수의 정의와는 크게 많이 상관은 없다. 그냥 미분 가능성만 판단을 해봤다. 그 다음에 8번 그냥 구간 맞춰서 대입해서 경우 나눠주시면 되고 어렵진 않아요. 9번 볼게요. 9번 보세요. 9번 약간 어려워요. 자, k가 0이 아닌 상수래. 근데 fx는 이렇게 생겼고 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실수 알파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한 k값을 구해달래요. 어쨌거나 뭘 보는 거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보는 거죠.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한번 그려볼까? k는 0이 아니라고 했고
한번 볼게요. fx는 세 가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kx에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에 마이너스 1 또는 0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경계가 어디냐면 0 아니지 마이너스 2 0 다음에 3 이렇게 있나요? 경계는 총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선 0이에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생긴 함수 맞죠? 여기 바깥쪽 0에서 넣어. 그 다음에 0부터 3 사이에서가 그려져요. 이 사이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꺾인 함수에 어떻게 생겼냐면 등호가 다 들어가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k의 x 플러스 2입니다. 즉, 두 점을 지나가요. 두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의 형태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운데 대칭축이 있고 너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아래로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내가 대충 그리니까 몇 군데서 미분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는 미분이 될 수 있을까? k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까? 여기서 미분이 되려면 k값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k값은 0이 돼야 되죠. 그죠?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2 갖다 넣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k가 나와요. 마이너스 2k가 너의 점이분계수인 0이랑 같으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2k가 0이 돼야 되고 k는 0이 돼야 되는데 k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미분 불가, 여기에서 미분 불가, 여기서 미분 불가, 거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둘, 3개 있죠. 그죠? k값에 따라서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어디냐면 x가 0일 때 갖다가 넣어주시고 찾으시면 되겠죠.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너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한 값은 2k예요.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실하게 미분이 안 되는 곳을 찾고 내가 미분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점들을 확인해 봤죠. 그죠? 이렇게 두 점만 확인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재밌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10번은 올해 툭 문제입니다. 보기야, 너네 시험 범위 어디까지지? 45쪽? 45쪽? 내가 수특이 없어서. 저도 없어요. 아마 있네? 네, 여기까지. 미분계수가 더함수까지. 오늘 수업까지군요. 기가 막히죠? 딜 조절 지렸고. 어차피 ABC 그래서 B 맞으려고. 좀 적었으면 일찍 끝나는 뭐가? 만약에 2단원까지.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특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풀어봐. 둘이 곱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근데 잘 생각해봐라. fx는 무슨 함수예요? 그냥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절대값 gx는 어때요? 절대값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는 함수일 수도 있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지 않는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즉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거야. 3차 함수 절대값 씌어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어떤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3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웠어. 근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어떤 상황이게? 그 3차 함수가 뭘 가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 3차 함수 절대값 미분 가능성 하면 이거 맨날 나오는데 국룰인데. 뭔 중근? 3중근. 3차 함수 절대값 씌워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3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가 근을 갖는 방식은 어차피 총 3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 3개가 다 겹친 3중근이에요. 3중근이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을 하나만 가지면서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내가 미분이 안 되려면 근이면서 동시에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 즉 단일근의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랬지. 3중근은 누가 봐도 단일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3차 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기냐면 실근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아니지, 허근을 갖는다면 빵개 또는 2개만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이쪽에 나오는 다항함수는 실계수 다항함수거든. 계수가 다 허수는 아니라는 거야. 거수가 다 실수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허근을 갖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가져요? 허근은 어떤 형태로 가져요? 켤레로 가져요. 켤레라고 불러요. 그죠? 예컨대 내가 1 더하기 i가 너의 한 근이면 1 마이너스 i가 너의 근이었어요. 기억나지? 즉 허근이라는 건 항상 쌍으로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 허근이 없거나 허근이 2개거나. 그죠? 그럼 실근 입장에서는 실근은 1개거나 3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1개, 3개를 가지고 내가 실근을 쪼갤 수 있는 방식은 실근이 하나면 무조건 그 점에서 단일근이가 무조건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실근이 3개면 3개가 뭉쳐있을 수 있잖아. 걔가 3중근이에요. 3개 중에서 2개가 뭉쳐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한쪽에서 접하고 나머지 하나에서 근을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 그렇게 한 3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우리의 주어진 이 10번의 상황은 뭐냐면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 빼기 5. 근데 gx는 3차식의 형태인데 일단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왠지 인수분해 냄새가 좀 나는데 마이너스를 넣으면 딱 되나요 혹시? 기가 막히고 그죠? 1 너가 2 빼기 a 1 빼기 2a 보기야 인수분해 했니 안 했니? 안 했죠. 기가 막히죠 역시. 다음 함수 보시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의심부터 해보셔야 되고 항상 요 녀석이 0이 되는 거를 일단 대입해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니까 a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되죠. 넣어봤더니 너가 기적같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인수분해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나와요. x 플러스 1 x 제곱에 1 빼기 a에 x 빼기 a. 근데 너 설마 x 빼기 a x 플러스 1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인수분해가 싹 돼버리죠? 그래? 그럼 너에다가 내가 이걸 곱했거든? x 빼기 5를 곱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너의 절대값에다가 이 함수는 2가지 방법이 가능해. 첫 번째 뭐가 가능하다고? 이거 자체가 아예 3중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가 3중근이면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할 수가 있다고. 절대값을 씌워도. 그럼 미가 곱하기 미가니까 당연히 미가가 되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A가 뭐가 가능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게 가능하죠. 그 경우에는 이 gx라는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운 것 자체가 미분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가를 곱하면 미가가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건 중근을 갖고 단일근 한 개 같죠. 그죠? 그 단일근이 존재한다면 얘는 그 점에서 미분이 안 되지만 연속이죠.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 곱하기 미분 가능. 미가가 되려면 너가 너의 근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A가 뭐가 되죠? 이렇게 쉽죠? 이거 오래 수통 문제고 이렇게 우리가 나를 일관된 논리로 풀어낼 수 있다. 넘어갑니다. 11번 할 수 있겠죠? 12번 맨날 나오는 건데 수능에는 최근에 나온 적이 있나요? 3월 모의고 4월 모의에서 본 적이 있나요? 수능에 맨날 안 나오는데 왜 요새는 또 수특견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짱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겠죠? 이거 맨날 이거 f x 플러스 y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꾸냐면 f 프라임 x의 정의로 갑니다. 정의. 도함수의 정의로 갈 건데 그래서 f 프라임 x는 정의식 외우세요. 이거는 h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 여기다 그냥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요식 갖다 넣으면 fx fh 너가 xh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죠.
없어집니다. h 약분돼요. h 약분되고 xx 플러스 h인데 h 0으로 가죠. x제곱이 남습니다. 즉 너는 x제곱 더하기 h분의 fh, h 0으로 가는 게 f 프라임 0이 됐죠. 왜? f0이 0이니까. 주어진 첫 번째 식에다가 양배에다 0 들어가면 f0이 0인 것 찾고 시작하는 거죠. 이거 f0 요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때 문제에서 구하고 싶으면 f 프라임 3 빼기 f 프라임 0이잖아. 당연히 양배에다 뭐 넣으면 돼요? 양배에다 3 넣으면 되죠. 넘어가면 f 프라임 3 빼기 f 프라임 0 나옵니다. 요건 간단하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도 나름 최근 문제인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다음 함수 fx 밑줄. 일단 다음 함수 조건을 줬다는 거는 내가 정한되면 뭐 할 수 있다? 다음 함수 조건 줬을 때 정한되면 차수를 가정한 다음에 양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가능하더라.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차수를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F2는 양수이고 x제곱분의 fx의 극한값이 f2라는 거는 f2를 편의상 a라고 하자. 그럼 나는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 ax제곱 bx 플러스 b 이렇게 일단 쓰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초고차의 개수 b가 바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었으니까 그때 나번 h분의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게 극한이 31이에요. 이게 뭐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h분의 너가 f의 2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1 곱하기 f2 너가 32.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애초에 너를 0으로 보낸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으니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0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너가 뭐가 나오냐면 F2의 제곱이 나와요. 맞아요? 마이너스 너도 F2에 뭐가 돼야 되겠어?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F1이 뭐예요? F2가 돼야 돼요. 요거 이해가요? 다시 한번 논리 따라오세요. H가 0으로 갔어요.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수렴했어요.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분자에다 H에다 0 때려 넣었습니다. F2의 제곱 마이너스 F1 곱하기 F2는 0이죠. 근데 F2는 양수입니다. F2는 양수니까 약분하시면 F2는 F1이 돼요. 맞아요? F1은 F2가 됐어요. 그래? 이렇게 됐고. 그럼 너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분의 이제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더하기 H 빼기 F2 나는 얘가 되게 보고 싶었고 F 2 더하기 H 더하기 F 근데 이만큼은 잘 보시면 어디로 가요? 극한이? 이 값은? 어디로 가? 2A로 가죠. 그죠? 얘는 어차피 0이 아니에요. 얘는 어디로 가? F' 2로 가는 거죠? 미분계수의 정의상. 맞아요? 그럼 너는 2A 곱하기 F'E가 32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 이 F'E가 아니지? A F'E가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나는 아직 F'E는 몰라요. F'E 모르고 미지수 아직 개 많아요. 그래? 약간 망한 것 같고 아직 뭘 안 쓰고 있죠? F1과 F2가 같은 걸 안 쓰고 있죠. 맞아요? F1과 F2가 같다는 거는 너의 대칭축이 얼마란 얘기일까? 정확히 너가 2분의 3이 돼야 되죠. 그죠? 대칭축이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2분의 3이 돼야 돼요. 즉 B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A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괜찮아? 안 괜찮아? 대칭축이 너가 마이너스 2분의 너잖아. 2분의 3이잖아. F1과 F2가 함수값이 같다는 건 이차 함수 입장에서는 대칭축이 2분의 3에 놓여야 되죠. 그죠? 요거 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F2 넣었을 때 A 나오면 되겠네. 여기다 2 넣어서 A 나오게 계산해 보시면 C를 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2 넣을게 4A 빼기 6A 더하기 C는 A. 그러니까 C는 뭐가 나오냐면 쇽쇽 넘어가면 3A 나오나요? 3A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세요. A 값 나오고 끝나는 이런 문제. 얘도 다소 아주 쉽지는
않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은 분자 전체를 gx라고 분자 전체를 gx라고 치환해서 g' 1이 f 1이다 책 놓고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나오죠. 어렵지 않고 15번 양변 계수 비교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고 16번을 한번 해볼게요. 16번 약간 어려워요. 16번 근데 요즘 경향에 맞는 좋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번이랑 고난이도가 6개 정도 있는데 다 풀지 말고 3개만 풀까? 16, 18, 그 다음에 20, 하나만 더 해야지. 너무 오래 걸릴까? 19, 20 해야겠다. 그럼 19, 20. 16, 18, 19, 20 합시다. 4문제만 할게요. 그래도 한 9시 한 15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9시 한 10분? 15분? 해보세요. 16번. 다항함수 fx 조건 나와 있고 나번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번식. 이 나번식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딱 보면 뭐가 하고 싶어야 돼요. 일단. 근데 그걸 딱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로 가야겠다.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일방통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오는. 이거 살짝 수능 시험 보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수능 시험을 봐. 난 이 문제 한 20초면 풀 수 있어요. 복잡하게 풀지 않고. 뻔해요. 상황이 뻔하다는 거야. 근데 너무 그냥 바로 나와요. 그건 나대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항함수 조건 있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나와서 여러분이 나번 조건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차수를 가정하고 계수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원래 정석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수능에 5차씩 나오겠니? 수능에 계수 비교하고 양변 제곱하고 미분해야 되는 4차씩 나오겠니? 근데 가번 조건 보니까 너는 홀수 차수란 얘기는 기껏해야 3차 아니면 1차지. 근데 1차 미분하면 너 상수항이지. 근데 너 분명 1차 넘지. 그래? 그럼 만약에 1차라면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돼야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x랑 x제곱을 하면 날라가잖아. 상수항 될 수 있잖아. 그런 건 가능해. 근데 그렇게 냈을까? 내 생각에는 3차식 냈을 것 같은데? 3차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3차식을 냈다면 나는 만약에 1차식이면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일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 x 미분해가 제곱해보면 9분의 1 나오고 넌 1 나와서 안 맞아요. 틀려요. 그래? 그럼 3차네. 3차니까 그냥 ax 3승 더하기 bx 여기다 갖다 놓고 양변 계수 비교하시면 바로 끝나요. 5차까지 갈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항함수 조건이 핵심이고 여러분이 차수를 가정해서 풀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차수를 원래는 이거를 n차라고 가정해서 너 n-1차 나와야 되잖아.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2n-1차 너가 n 플러스 1차 너가 2차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너가 3이면 정확히 너가 4고 너가 4잖아. 그래서 이렇게 같거든.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돼요. 너랑 같을 수도 있고 너랑 같을 수도 있고 너랑 날라가가지고 뭐 같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귀찮다고. 그러니까 원래 원론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기껏해야 뭐밖에 안 나온다? 1, 2, 3차밖에 안 나온다.
갖다 그냥 넣으면 돼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럼 넌 1차, 3차 중에 하나 1차 넣어봤더니 안 되고 3차. 바로 되게 쉽게 풀린다. 넘어갑니다.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어려워요. 원래 차수 가정해서 풀어내는 정석적인 풀이로 가면 상당히 귀찮다고. 넘어갈게요. 넘어가 18번 보세요. 18번 내가 할게. 보세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3차 함수 fx에서 f'의 최대값, 최소값 밑줄. 그래, f'가 범위로 나오나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딱 봐도 어떤 상황이 되냐면 f'x에 대한 어떠한 식 자체가 하나의 미지수인 예컨대 a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f'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a의 최대 최소의 범위를 구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뻔합니다. 맨날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 근데 fx의 최고 차항 개수 1, f0은 2. 그러면서 나번 조건 별표. 너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아요. 이게 뭔 소리일까? 너가 뭐 이렇대요. 뭔 소리야 이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서로 나눴더니 0보다 커 나갔다. 이게 무슨 의미에? 분자 분모에다가 x 플러스 2에 아니지 양변에다가 x 플러스 2에 제곱을 곱하는 건 어때? 사실은 너랑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x 플러스 2에 fx를 곱하는 형태가 0보다는 커 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맞니? 그러면 봐봐. fx라는 건 지금 현재 몇 차라고 했냐면 3차라고 그랬거든? 그럼 너를 gx라고 놓을게요. 이 gx라는 함수는 0보다 커나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0이 돼요? x가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갔죠. 근을 갔는데 0보다 커나 같대.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되게 자주 나와요. 이 상황이 되게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자꾸 나오죠. 마이너스가 있어요. gx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한쪽에서 접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근을 갖지 않거나 근을 가져봐야 어떤 근을 갖겠니? 태강 갖는다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기껏해야 접한다는 거야. 접하거나 너보다 커야 된다고. 왜냐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한쪽에서 접하는 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fx라는 게 fx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x 플러스 2는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뒷부분 있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너가 2차식이 더 이상 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나? a, b에 대한 부등식 항자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 줬어? f0이 2라는 거 줬지? b가 얼마예요? 됐나요? 그럼 아까 예고했던 대로 f'x는 분명히 a라는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형태로 표현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a에 대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뭔가를 줬을 거라고. 범위에 대한 판단하는 게 바로 이 판별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a에 대한 범위 나왔죠? a에 대한 범위 나오면 f'E에 대한 범위 나오고 최대 최소 풀어내면 끝. 괜찮아요? 이건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넘어갑니다. 샥샥샥. 넘어가서 뭘 풀까? 19번은 너무 쉽겠죠? 그래? 그럼 20번부터 볼게요. 요거 19, 20, 21, 22, 23, 24 사실은 다 푸셔야 돼요. 다 풀어보셔야 되고 다 좋은 문제들입니다. 다 좋은 문제들이고 집에서 꼭 푸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자, 보세요. K가 양의 실수일 때 fx는 x-8 괄호 열고 닫고 x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2차식인가 봐. 근데 집합 A라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희한한 거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A는 어떠한 A를 모았냐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H분의 F 절대값 FA 더하기 H 마이너스 절대값 FA 너 곱하기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일 때 h분의 절대값 f a
빼기 플러스 h 빼기 절대값 fa.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게 생긴 실수 a를 모았대요. a는 3의 원소래. 아니지, 3은 a의 원소래요. 그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래요. a 원소 합은 뭐가 되겠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부등식을, 이 곱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이해를 할까인데, 자, 나는 새로운 함수 절대값 fx라는 함수를 편의상 gx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g 프라임 a 플러스 gx라는 함수의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h가 0 플러스로 갔으니까, h가 0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g 프라임 a 마이너스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즉 어떤 상황이냐면 gx라는 함수는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함수인데 어떠한 a라는 점에서의 좌우 미분계수를 곱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래요. 그치? 그럼 만약에 어차피 gx라는 함수는 fx에다 절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면 그 부호는 서로 달라야 돼요. 그죠? 즉 미분이 안 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뾰족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좌우 미분계수가 너랑 서로 다른 이런 점들이 있다고. 이런 점은 분명히 보시다시피 좌우 미분계수 곱이 0보다는 작더라 이거야. 즉 a는 어떤 점이 될 수 있냐면 a는 미분 불가인 점이 가능합니다. 가능. 근데 여기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미분 불가능한 점일 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해. 너랑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뭐가 돼도 괜찮아요? 둘 다 좌우 미분계수가 0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예컨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지? 그럼 봐봐. 주어진 식은 x 빼기 8, x 플러스 k라는 거는 k 값이 지금 양의 실수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k랑 너가 8이랑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러면 너랑 세 개 아니야? 이 a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는 너 세 군데라고. 근데 3이 a의 원소래. 그럼 이 3이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거겠니? 당연히 네가 3이겠죠? 왜? k는 양의 실수니까 얘는 음수거든. 그럼 k 값이 얼마예요? k는 2가 되죠? 2 마이너스 2 8 대칭축 3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의 모든 원소의 합을 보겠다는 건 사실은 계산하기에는 대칭축 3 곱하기 3만 하시면 되죠? 어차피 너희들 대칭이잖아. 너 3개 선대칭 대칭축의 시그널 개수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넘어가서 한 개만 할까? 한 개만? 아직 9시밖에 안 됐고 21번, 22번 중에서 하나만 고를게요. 2가 더 쉬워 보여? 참고로 둘 다 쉽진 않아요. 무슨 선택이? 22번 해줄게요. 보세요. 둘 다 풀어줄까? 자, 되게 싫어할 것 같고.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x 4제곱 분의 fx는 f1로 간대. 즉 fx, f1을 a라고 한다면 fx는 이렇게 생긴 거죠. 너가 fx는 a에 x 4제곱 더하기 뭐 뒤에는 미지수가 개 많아서 이건 다 못 쓰겠어. 그 다음에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열린 구간 0부터 a까지 속하는 모든 실수 x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한대. x 너가 하나 같다 4fx 작거나 같다 x제곱 더하기 3x. 자, 이렇게 생긴 사이에 끼는 형태의 문제의 경우 여러분이 뭘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사실은 x보다 네가 더 커나 같고 x제곱 더하기 3x보다 네가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눈에 밟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x제곱과 x와 x제곱 더하기 3x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f' 2분의 3이 값이 자연수래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 너가 마3 내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니? 3인가? 그럼 직선이 너가 가파르니까
아이씨,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만. 이렇게 돼 있고, 한 요쯤 되겠죠? 너가 2. 너가 3, 너가 2. 요렇게. 요 상태. 요렇게 생겼고, 0부터 2까지죠? 까지. 자는, 4fx는 요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럼 4fx는 대충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최소한 어떤 a까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너보단 작고 너보단 크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0에서의 너의 우미분계수도 너의 미분계수, 너의 우미분계수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는 건 보이나요? 그죠? 접선의 기록이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1보다는 4f' 0이 커나 같고 너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걸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찾았죠? 자, 그때 f' 2분의 3의 값이 자연수일 때 4 f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근데 놀랍게도 이 fx라는 함수는 뭐래요? 처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죠. 걔 망했고 a는 0이죠. 그죠? 이거 다항함수 조건인 줄 알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 3차 함수였어요. 그래? 그럼 f1이 0이라는 얘기네. 그럼 너는 식 잡을 수 있는 fx는 써볼게요. 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 미분할게요. 그러면서 어딜 지나야 돼? 당연히 0,0 지나야 되죠. 이거 이해가요? 여기서 출발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미분할게요. f'x는 3x 2bx 플러스 c 이와 같이 나왔고, 그때 f' 2분의 3이 자연수라 그랬거든? 너 계산해볼까?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27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거든? 너가 자연수래요. 3b인가? 3b죠. 너가 자연수. 잠깐. 미안. 그리고 요거 f'0의 범위가 나와 있죠. f'0의 범위가 나와 있고, 그러면 f'0은 c잖아. c 값이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지금 b라는 거는 찾을 수가 있나? 마지막에 4 곱하기 f2의 값을 구하고 싶고, 4 곱하기 f1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 곱하기 f2는 여기다 f2 넣어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나? 32 더하기 2 들어가면 4b니까 16b 더하기 4 들어가면 2 들어가면 8 c가 나오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거 되는 거 맞나? 맞는 거 같죠? 4f2 2 들어가면 4 2 너가 단가? 아닌데? 4배한 거 맞구나. 맞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너의 지금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얘가 자연수인데 얘가 어떤 자연수가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f'0의 범위를 준 거 이외에 영린 구간 0부터 a까지 너를 만족한다라고 한 것 자체가, 잠깐만, 얘가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왠지 오타인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3x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오타의 스멜이 나는데, 잠시만. 22 아니고 뭐지? 그럼 이게 맞는데? 바보다. F1이 A인데 F1이 A인데 저 안 썼죠? F1이 0인 거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죠. 여기 나오네요. 그죠? 요거를 넣을게요. 요거를 여기 B 자리에다 넣을까요? B는 그러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죠? 넣으면 마이너스 3C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뭐 지웠는지 까먹었고 마이너스 3만 되면 되니?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3 너가 자연수가 되면 돼요. 근데 C의 범위가 이와 같죠? 너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C 값은 이 중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자연수 조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처음에 썼던 이거를 안 써먹어서 좀 삭제했다. 됐죠?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